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계속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의 역량평가를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제용지의 축사 매입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내년부터 학교가 아닌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3명이 숨진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자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몰렸다며 무죄를 계속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 62살 김모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합니다. 김 씨는 자신은 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날 제가 또 촬영을 타고 가다가 그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억울히 기속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설명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렇게 만나러 갔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방화치사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새벽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 방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났을 당시 현장을 지나간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후 다시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여인숙에 불을 지른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오늘 오전 6시 21분에 광주 송정역을 출발해 수서역으로 향하던 SRT가 정읍에서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SRT 운영사인 SR은 열차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오전 8시쯤 익산역에서 승객 200여 명을 다른 열차에 옮겨 태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승객들이 예정보다 1시간 10분가량 늦게 수서역에 도착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군산시가 농업시설을 위장해 설치한 태양광 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군산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업시설이 들어선 농지 199곳에 대해 휴경 여부와 타용도 전용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농지법 개정으로 버섯 재배사 등 농지 이용시설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농지 이용시설을 위장한 불법 태양광 시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평가를 통해서 대학 정원 감축을 유도해왔고 전북 대학들의 감축폭은 가장 컸습니다. 앞으로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인데 신입생 자원 감소에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부가 내후년에 진행할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의 방향을 내놨습니다. 지난 5년간 2차례 평가를 의무적으로 했지만 이제는 평가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대학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이 스스로 진단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평가에 참여한 대학만 재정 지원을 하고 평가 지표 가운데 학생 충원율 비중을 1.5배가량 높이기로 한 점입니다. 가뜩이나 정원 채우기가 버거운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자원까지 줄면서 무늬만 자율이지 추가적으로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전북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고3 학생보다 1,000명 넘게 적습니다. 1, 2학년 학생 수보다는 무려 각각 3,300명가량이 적습니다. 지난 5년간 지역 대학들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의 정원을 줄였습니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압박이 큰 사립 전문대학부터 다시 정원 관축에 나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무조건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 우선 지방 대학 중에서 2년제 대학이 먼저 타격을 받고 그리고 시차를 두고 4년제 대학도 타격을 받고 이미 서남대 등 2곳이 문을 닫은 가운데 지역 대학들의 생존 몸부림은 심해지게 됐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 혁신도시의 악취원으로 꼽히는 김제 용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한 기재부 심의에서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돼 김제시 용지면에 대한 축사 매입과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혁신도시의 악취는 물론 새만금 수질 개선에도 좋은 계기가 마련된 만큼 향후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제조와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175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떡과 조기 등 제수용품을 수거해 식중독균이 있는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됩니다. 학부모위원회 비중은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북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고 최근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서도 대학생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과목을 듣고 일정 학점을 따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전북의 산업 수요에 맞춰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하는 마이스터고는 군산기계공고와 한국경마축산고 등 4곳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올해 6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터민 두 쌍의 합동 결혼식이 한국자유총연맹 완주군지회 주관으로 오늘 완주군 용진면에서 열렸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지원한 자유총연맹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새터민 부부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전통시장 가운데 처음으로 문을 연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상설 공연이 펼쳐집니다. 전주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야시장 활성화 사업비 2억 원을 확보해 이달부터 내년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남부시장 야시장에서 상설 문화 공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남부시장 야시장에서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에 관광객과 함께하는 라디오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은행이 2019년도 하반기 신입사원 50명을 채용합니다. 이 같은 채용 규모는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대 규모로 신입사원의 70%는 지역 인재로 선발합니다. 모집 분야는 일반 인재와 지역 인재, IT 정보보호, 디지털, 통계 분야로 구분 모집하며 다음 달 4일 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